그녀는 아들이 어릴 적부터 상당히 교활할 정도로 눈치가 빠르던 기억을 되살렸다. 따라서 그 아들이 백만검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검수를 겨루겠다는 말에 반드시 어떤 뜻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혹시나 남편이 화가 나서 아들을 꾸짖지는 않을까? 가슴 조이며 입을 열었다. 좋다. 우리 네 사람이 2대2로 싸움을 벌여 무공을 한번 연마해보자. 어찌되었든 간에 상대방의 몸에 검이 닿는 것으로 싸움을 끝내는 것이니 별 상관이 없겠지? 그녀의 음성은 매우 부드럽고 자식을 사랑하는 정기가 가득 서려 있었다. 다만 마음이 격앙된 듯 그녀의 음성도 떨리고 있었다. 석청은 철을 비스듬히 한번 쳐다보고 내키지 않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민유는 성격이 유순해서 무슨 일이든지 남편이 처리하는 대로 묵묵히 순응했다. 간혹 그녀가 제의하는 말을 석청 또한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이곤 했다. 석청은 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었다. 첫째로 급히 아들의 무공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고 싶은 것이고, 둘째로는 백만검이 마음속으로 승복할 수 있도록 패배시키고 싶은 생각에 순순히 응한 것이라고 보았다. 어린 나이에 석중옥은 총명하기는 하나 검법에 있어서는 쓰러져 있는 설산파에 그의 사숙벌 되는 사람들보다 나을 리가 없고, 또 백만검을 도와 부모에게 대항하리라고는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이때 백만검은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내 녀석이 설산파의 검법으로 나와 함께 손을 맞잡고 적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바로 설산파의 제자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검을 겨룬 결과가 어떠하든 간에 내가 너희들 집안 세 사람에게 살해를 당하지 않는다면 설산파의 장문인의 영부를 꺼내 너로 하여금 나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들겠다. 그래도 만약에 석청 부부가 막는다면 그것은 바로 무림의 규칙을 깨뜨리는 행위가 되겠지. 그는 장검을 쳐들고 말했다. 이제 2대2의 싸움이라도 좋고 3대1의 싸움이라도 좋소. 이 백만검은 어찌되었든 현소쌍검의 손 아래 목숨을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상대를 해드리겠소. 그는 이미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 만약에 석씨 집안 세 사람이 자기를 포위 공격하고 핍박을 한다면 어찌되었든 간에 먼저 석중옥을 죽여버려야겠다는 생각도 아울러 하고 있었다.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으려 한다면 석중옥 하나쯤 죽이는 것은 문제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석파천은 백만검의 장검 끝이 가볍게 떨리면서 비스듬히 석청을 가리키게 되자 그 검초가 바로 공격을 하는 듯 하면서도 수세를 취하는 것임을 알아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그렇다면 내가 먼저 서둘러 공격을 해야겠구나. 따라서 그는 역시 장검을 슬쩍 흔들며 석청의 오른쪽 어깨를 찔러갔다. 석파천이 1초를 찔러내자 갑자기 검기가 크게 일었다. 그 일검이 찔러나가는 기세는 그렇게 급격한 것이 아니었으나 내력이 저절로 검에 도두어져 찍하는 소리가 크게 일었다. 검초는 설산파의 검법이었지만 내력의 고강함은 백만검을 능가하고 있었다. 백만검은 고사하고 석청과 민유 부부도 이구동성으로 놀람에 찬 외마디를 내질렀다. 백만검은 석파천이 일검을 찔러내게 되었을 때 처음에는 얕보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저 운행서령 1초는 오른팔을 높이 쳐들었으니 변화의 여유가 전혀 없게 되기 마련이다. 그리고 왼쪽 손가락의 부위도 완전히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 손가락을 뻗쳐서 혈도를 짚을 수 있는 변화를 내포하지 못하고 있다. 거기다가 왼발을 너무나 앞으로 내밀고 있으니 만약 적이 반격하게 되었을 때 왼발로 상대방의 허벅지를 찰 수 있는 기회를 포착하기가 힘들 것이다. 그는 단번에 석파천의 그 1초에 8곳에 잘못이 있다는 것을 파악하게 되었다. 그러나 눈 깜짝할 사이에 그는 석파천을 얕보는 마음에서 어리둥절해지는 놀람에 사로잡히고 말았다. 석파천의 그 1초 검기의 위력은 그야말로 한평생 보기 드문 것이었다. 간혹 그의 부친인 백자재가 술에 취하여 몇 명의 사랑하는 제자들을 상대로
검법을 연마하게 되었을 때 찍찍하는 소리를 낸 적이 있기는 했으나 그것도 3, 40초를 겨룬 연후에 내력이 점차 모여 바람을 일으키고 소리를 내게 되는 것이지 대뜸 그와 같은 소리를 내지 못했던 것이었다. 석파천은 처음부터 그와 같은 날카로운 바람과 쇳소리를 일으키니 그 장검에는 혹시 피리와 같은 괴상한 물건이라도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다. 그러나 그와 같은 생각은 잠시뿐이었고 그는 즉시 자기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석청 역시 어하는 소리를 내지르더니 검을 들어막았는데 창하는 소리와 함께 석청의 장검이 대뜸 두 동강으로 잘라지고 말았다. 더군다나 부러진 검이 곧장 날아가 벽에 가서 푹 꽂히는데 서너치 정도 깊이 박히는 것이 아닌가. 석청은 그 순간 자기의 소나기가 화끈해지는 것을 느꼈으며 어깨 쪽지가 흔들거리는 충격을 받게 되었다. 들고 있던 검자루 쪽의 반 토막도 하마터면 손에서 놓칠 뻔했다. 본래 그는 불측한 자식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있었다. 그러나 무공을 익힌 사람들은 무공이 고명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감탄을 하게 되는 것이었다. 그는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불쑥 훌륭하다는 한마디를 던지게 되었다. 석파천은 석청의 장검이 부러져 나가는 것을 보고는 그만 깜짝 놀라고 말았다. 어이쿠. 그는 즉시 검을 거두고 얼굴에 의아함과 미안함 그리고 근심의 빛을 띠었다. 이때 그의 얼굴은 촛불 쪽을 향하고 있어서 그와 같은 표정을 석청과 민유는 똑똑히 볼 수가 있었다. 그들 부부 두 사람은 똑같이 마음속으로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석청은 곧 부러진 장검을 내던지고 발끝으로 한 자루의 장검을 가볍게 차서 들어 올렸다. 꺼림칙하게 느낄 것 없다. 나의 일초를 받아보아라. 획하니 일검을 석파천의 왼쪽 다리를 향해 찔러갔다. 석파천은 검수를 익힌 적이 없는 초보자였다. 내력이 고강하여 공격을 할 때 그 위력이 발휘되었지만 석청이 펼치는 허허실실의 공세를 당하게 되자 어떻게 받아야 할지 몰라 그만 손발을 어지럽게 휘두르기만 했다. 그러나 석파천은 역시 사고력이 뛰어나고 행동이 기민해서 어지러운 상태에서도 창송영객이라는 일초를 펼쳐 공세를 막았다. 석청은 장검을 약간 비스듬히해서 검날을 어느덧 그의 다리에 갖다 댈 수 있었다. 만약에 눈앞의 사람이 자기의 친아들이 아니고 원수라면 일검으로써 석파천의 오른쪽 다리를 두 동강으로 낼 수 있었을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가볍게 한번 장검을 떨쳤을 뿐이며 곧 검을 거두어들였다. 민유는 그와 같은 광경을 보자 그만 식은땀이 등줄기에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고 급히 부르짖었다. 청오라버니. 석파천은 자기의 오른쪽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바짓가랑이에 이미 한 치 정도 구멍이 뚫려 있지 않은가. 그러나 석파천의 몸에는 아무런 상처도 입지 않았다. 석파천은 겸연쩍게 웃으며 말했다. 손에 사정을 두어서 고맙습니다. 저는 검법을 제대로 익히지를 못해 진정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군요. 그의 이 한마디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말이었다. 그로서는 무심코 한 말이었으나 듣는 백만검은 또 달리 생각하고 있었다. 백만검은 그의 말을 듣고 속으로 여간 못마땅한 것이 아니었다. 내 녀석이 자기의 아버지에게 검법이 떨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설산파의 검법이 못하다는 결과밖에 더 되겠느냐? 자기가 잘못 배웠다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마치 우리 설산파에서 제대로 무공을 가르쳐주지 않은 것 같지 않은가? 이 백만검에게 아직 목숨이 붙어있는 이상 저 녀석의 농락을 받을 수는 없지. 한데 석청 역시 눈살을 찌푸리지 않을 수 없었다. 삼에는 오가가 설산파에서 사숙이나 사형들의 업신여김을 당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나? 제자로 받아들인 이상 결코 푸대접하지는 않았을 것이 아닌가? 그러나 그가 펼치는 이초의 검법을 보면 자세도 전혀 틀려 있고 너무나 많은 실수가 엿보이니 이래 가지고서야 어떻게 적을 맞아 싸우겠는가?
그는 자기 아들 석중옥이 능소성에서 제대로 무공을 배우지 못한 모양이라고 생각했다. 처음 일검에 포함되었던 강맹한 기운은 설산파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위덕 선생만 하더라도 그와 같은 내력이 있을 것 같지 않으니 반드시 달리 어떤 기원이 있었던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그는 이후 반드시 알아보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입을 열었다. 자, 이제 더 꺼리낄 것 없이 멋있게 한번 검술을 겨루어 보자꾸나. 그는 왼손으로 검결의 자세를 취하며 앞에 백만검을 향해 검을 찔러갔다. 백만검은 검을 들어 피하면서 일검을 반격했다. 민유는 검을 뻗쳐 석파천에게 천천히 다가갔는데 일부러 속도를 늦추어 아들이 받아내기 쉽도록 했다. 석파천은 그녀가 전개한 일검의 기세가 매우 느린 것을 보고 과거에 후감집에서 은자를 주던 정이 새삼스럽게 머리에 떠올라 희죽 그녀에게 웃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여 고맙다는 표시를 했다. 그런 연후에 그는 가볍게 검을 들어막았다. 민유는 그의 표정을 보고 바로 자기 아들이 어머니에게 아는 체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더욱더 흐뭇하게 여겼다. 이번에는 검을 빙글 돌려서는 석파천의 허리깨를 찔러갔다. 석파천은 생각했다. 이 일초는 역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그는 설산 검법 중에 일초를 펼쳐 민유의 검을 막아냈다. 민유는 그의 검법이 생소하기 이를 데 없고 초식을 펼치는 것이 느릿하며 검을 내미는 수법 또한 풋나기의 솜씨에 지나지 않는 것을 보고 마음이 여간 괴롭지 않았다. 설산파에서는 천하에 둘도 없는 검법과 의협심을 지니고 있다 하면서 나의 아들에게 이와 같은 엉터리로 검법을 가르치다니. 이와 같은 생각을 하면서 그녀는 다시 초식을 변화시켜 그의 왼쪽 어깨를 찔러갔다. 그녀가 일초를 내밀 때마다 석파천이 해소법을 생각해낼 수 있도록 여유를 주었다가 펼쳐내곤 했다. 만약에 그가 일시 해소법을 몰라주저하면 그녀는 더욱더 느릿한 동작으로 검을 찔러감으로써 여유를 주었다. 이는 검법을 겨루는 것이 아니라 사부가 제자에게 초식을 가르치는 것과 다름이 없었다. 그녀는 12분 인자한 정을 발휘하고 있었고 또한 참을성을 극도로 발휘하고 있었다. 10여 초를 겨루게 되자 석파천은 점차 자신이 생기게 되었다. 좀 더 검식을 해소시키는 법이 차츰 빨라지게 되었다. 민유는 속으로 기뻐했다. 매번 그가 일검을 제대로 펼쳐내게 되었을 때 고개를 끄덕여 칭찬의 뜻을 표했다. 석파천은 그녀가 자기에게 검술을 어떻게 펼치고 어떻게 막는가를 가르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만약에 민유가 그 일초가 고개를 끄덕여 좋다는 표시를 하지 않으면 다시 한번 그 일초를 펼치고자 했다. 그는 민유가 그 일초가 뛰어나지 않다는 눈치를 보이면 여전히 3번씩이나 똑같은 초식을 펼쳐 반격을 해보였으며 어쨌든 간에 초식을 펼치는 데 있어서 어긋남이 없도록 한 후에야 다른 초식으로 바꾸어 갔다. 이때 석천과 백만검은 3차례 겨루게 된 셈인데 두 사람은 이미 상대방 검초의 장단점을 완전히 파악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더욱더 상대방의 검법을 소홀히 보지 못하게 되었는데 수초를 겨루게 되자 두 사람은 어느덧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되었다. 주위의 병고에 대해서 듣지도 보지도 않은 경지에 도달하게 되었다. 민유와 석파천이 겨루는 초식이 정말 싸우는지 누가 이기고 누가 지고 있는지 등을 돌볼 여유도 없거니와 알아보고 싶은 심정도 아니었다. 이와 같은 신락 같은 차이로 승부가 결정되는 싸움에 있어서는 전혀 마음을 흐트러뜨릴 수가 없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반드시 상처를 입게 되거나 죽게 되는 것이다. 민유는 석파천에게 검법을 가르치면서 여유 있게 백만검과 남편이 싸우는 것을 틈틈이 눈여겨보기도 했다. 그녀는 남편의 숨소리가 아직도 여유 있는 것을 보고 여전히 내력이 충분하여 설사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패하지 않을 것임을 짐작했다. 이때 석파천은 설산파의 검법을 펼쳐내는데 72초의 검법 가운데 20여 초를 깜빡 잊고 있었다.
그녀는 석파천이 펼치는 검법의 추세에 따라 잊고 있던 검법들을 유도해내어 시험해 보도록 해주었다.